예, 서울 강북을의 유대훈 의원입니다. 두 분은 이제 사법시험 동기시네요? 네.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아픈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이 유임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두 분 공의 인사 말씀에서 법관 생활 중 특히 이제 대법관 출신 이인복 후보님께서는 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배 법조인 양성을 하였으며 대전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 지방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법관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공정성이야말로 법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병헌 후보자께서는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잘하신 것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법관의 가장 큰 덕목이 뭘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덕목을 두 분은 다 법을 위반하신 분 같은데, 특히 이인복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는 2010년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조병헌 후보자는 여러 번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현행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자, 한 번 딱 한 게 있습니다. 예. 쭉 나와 있어서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시간상 드리지 않겠지만 이 법을 위반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되죠? 예, 뭐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자, 이런 것을 위반해 놓은 후보자 입장에서, 법관 입장에서 과연 공정한 법의 잣대를 양심적으로 댈 수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했으니까 우리 위원님의 질문에 사실은 자신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 물론 조병헌 후보자께서 좋은 판결도 많이 보여준 사례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례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좋은 사례는 여러 가지 기록이나 판결문에서 말해줄 것이고, 이제 법관의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덕목 중에 하나가 본인 스스로가 범죄에서 아주 매우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점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자리를 기해서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한 말씀 언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까 모두 말씀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지난 인생을 다시 되돌아봤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오래된 일이지만은,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 대목을 묻는 본의원도 그렇게 법의 잣대에서 그렇게 깨끗하고 자유스러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자신있게 깨끗하고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대목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면 위장전입 정도는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정도만 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결격서가 되지 않는 분위기가 사실상 조성된 듯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이제 법관 경력도 아주 화려하시고, 또 존경받는 두 분의 법관상이라고 많이들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선거 관련의 업무도, 기초단체의 선거관리 책임도 맡아서 하셨지만은 도단위, 광역선거에서도 선거관리 책임을 맡아서, 하신 이제 경륜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선거관리를 관리하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으로 보이는데, 공통질문입니다만은 제출된 자료나 서면 답표서를 보면 아직 두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경우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두 분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중앙선거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다고 큰 대목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인복 후보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예.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그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의 그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규제 위주로 할 위험이 있다. 근데 선거라는 게 자유롭지 않으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지금 많은 비판은 주로 지나치게 규제 위주다.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또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후에 있을 또 보충 질의를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조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신뢰를 상당히 보내고 수치상으로 한 83% 정도가 신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7%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도 선관위가 공정성이나 효율성에서 좀 더 노력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에서 좀 더 어느 선거의 여야 혹은 국민 모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좀 더 면밀하게 선거관리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 무거운 질의를 좀 해서 부담을 드렸는데 오후에는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70년대 선관위원장을 잠시 모셔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하위직으로. 당시 주재왕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 판사라고 불렀죠. 예. 요즘 많이 커졌더라고요. 그제 현장을 가보니까. 대법원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되는 내용들은 이제 사무총장 또는 상임위원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이제 선관위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유권 해석을 주로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맞죠? 실제로 이제 사무를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진두지휘합니까?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죠? 도선관위원장 할 적에는 하여간 중요사항은 분명히 결재를 했습니다. 중요 사안에 대한해서 예, 하지 웬만한 건 다 사무총장과 상임위원께서 하죠. 자, 묻겠습니다. 요즘 남부지원에서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제 국회의원 분한테 10개월의 실형을 때렸고 바로 체포 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통상적 최고재판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의자는 최고재판부의 최고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예가 다분한데 이건 뭐 선거관리위원 된 입장으로서 직접 답변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특유에서 최고 법원의 대법관으로서 짧게 할 말씀. 오히려 대법관으로서 하급심 판사가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하면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우리 현대사를 통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선거의 공명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 지방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5회 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법위원회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 건수 18대 및 19대 국회의원 선거 총 329건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33건 정도를 이제 조치를 하셨는데 아직도 이 공무원 선거 개입이 단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법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본의원의 판단인데 우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아주 유력시되는 이인복 후보자께서 한번. 예. 그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것 관련해서 시도에서 선거관리를 맡을 적에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의 활동 자체가 국민 민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선거에 입후보한 분들도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일상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질의하듯이 이렇게 답변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어요. 이제 30초 남았는데 느슨한 거 아니냐는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그랬습니다. 긴 판결문 같이 읽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글쎄요. 느슨합니까? 안 느슨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판단 못 하겠어요? 직접 경험한 것이 형사 일부 정도의 합의에서 유권 해석에 나오지 전에는 답변을 하기 계속 어렵겠네요. 그죠? 해석이 아니고 이제 좀 파악을 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